모두에게 충격을 안긴 사건이죠. 안희정 전 지사 사건. 이제는 이제 형사적인 관점에서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야기가 많습니다. 법인 동안의 이정열 전 판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정치적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만 항상 다루다가 근데 이건 권력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역시 다뤄야 될 사건이 됐습니다. 워낙 주목도도 크고요. 예. 자, 제가 어제 이제 잘 모르는 짧은 그러나 이 사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들락거리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정도로 형법으로는 다뤄지지 않겠냐.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이제 끝난 사건이에요. 사건 자체는. 이제 앞으로 남아서 진행될 이야기들은 그러면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우선 이게 맞습니까? 현재 주어질 수 있는 혐의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그렇죠. 공장장님께서 정확하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주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예, 발음만 빼고 대부분 정합니다. 예. 언론에서나 일부 어디서 이제 위계에 의한 것이 이제 중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위력, 위계 이게 다 어려운 한자말이어서, 그렇죠. 예,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자면 위력은 일종의 좀 겁을 주는 협박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위계는 속이는 거예요. 사기친다라고 하는 개념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위계에 의한 간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 비서분께서 인터뷰를 하실 때 주된 내용은 결국 자기는 그냥 일개 비서고 상대방은 지사고, 그러니까 지위 차이도 있고 권력의 차이도 있으니까 자기가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속았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겁을 먹었다라고 하는, 저항할 수 없었다는 그런 개념이었었거든요. 지금 이제 소위 미투의 본질 혹은 전형적인 케이스. 그렇죠. 구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거부할 수 없는 상대가 압도적으로 큰 권력, 지위 또는 자기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사나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으로 간다는 거는 이 미투 운동의 본질과 다르게 보자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거는 물론 속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권력자, 정치인과 그 수행 비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발생한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위력이라고 봤어요. 네. 법조인은 아니지만. 정확하시다니까요. 네. 제가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한번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용어들 막 혼동해 쓰는데 간도 있고, 간음이란 다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있고, 추행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이 등장하잖아요. 성폭행도 있고. 법률적으로 이게 구분이 됩니까? 법률적으로는 성폭행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성폭력이라는 용어 안에 포섭되는 게 법적으로는 강간하고 추행이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도상으로는, 언론상으로는 이제 이게 좀 너무 단어가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하죠. 성폭행, 성추행 이렇게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데, 성폭행은 강간과 같은 개념이고, 그렇죠. 성추행은 그야말로 추행이고요. 강제추행과 같은 개념인데, 이 차이는 그겁니다. 법정 용어니까 성교행위가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교행위가 있었으면 그러면 간음행위, 강간행위가 되고, 없었으면 이제 추행이 되는 거고요. 네, 저희가 대부분 사회사건에 나오는 이야기라, 사회부에서 다룰 내용이라, 저희는 다룬 적이 없는 영역이긴 한데, 이건 어쨌든 정치인이 연루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끝난 사안입니다. 대중들의 판단도 끝났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비서실에서의 첫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서실이
이 정도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진 않았을 테니까 자기들 뭐 전후 상황 파악하고 대응한 거겠죠. 1차 네. 반응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안 전 지사 본인은 사퇴, 뭐 정치 중단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비서실 입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표현했어요. 잘못됐다. 네. 이게 본인에게는 직접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주변에 이제 연락해서 저도 좀 취재를 해봤어요. 어떤 의미냐 이거에. 네. 뭐 본인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아무도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일단 법적으로 뭐 인정했다기보다는 정치 도의적으로 사과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네네. 는 정도로 이제 1차적으로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쟁점이 될 수 없는 대목인데 법률적으로는 쟁점이 될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본인이 성폭행을 인정했다는 거하고 예. 그것이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건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 일종의 그렇게 파악하신 또 이 공장장님의 견해가 탁월하신 정확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네. 일부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자백 아니냐. 네. 예, 근데 자백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내지는 재판기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자백이에요. 법적으로는. 네. 이게 네, 법률적으로 자백의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예, 네. 그러니까 요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사기관이나 저 재판기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이야기를 다른 글이나 서면으로 나타내는 것도 그런 것도 나중에 자백의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네. 그게 자백의 효과가 있으려면 대체로 범죄 사실과 유사한 어느 정도 근접한 정도의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전후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이거에 예.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비서실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서 표현하면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 정도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의가 없었고 어떤 강제력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정황 증거로서는 효력이 되지만 이거 완전 성폭행이네. 뭐 완전 인정했네. 이렇게 자백으로까지 볼 수는 없는 거죠. 법률적 자백으로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정치적인 어떤 효과나 정치적 파장 정도만 논의되는데 이게 머지않아 이제 직접 고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머지않아 후터라인에 서게 돼 있어요. 당연히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면 그 다음 공방은 법적인 공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따라갈 텐데 이런 현재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냐 저는 궁금했었고. 예. 예. 저도 뭐 보기에 뭐 공장장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긴 합니다만 예. 상당히 좀 고도의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 드는 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해도 예. 본인으로서는 이제 불륜 셈이 되니까 정치적으로는 끝난 거. 도덕적, 그러니까, 예. 윤리적,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끝난 그렇죠.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서 법적인 걸 다투려고 나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정신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계산과 정신이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다 끝났다. 예, 다 그렇죠. 끝났는데 뭘 세세하게 구분하느냐 이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해했고요. 법률적으로 자백으로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자 이제 이게 개인들의 차원으로 넘어가 보죠. 개인들 이 뭐 위력이나 위계 그러니까 네. 소위 직장 내에서의 상하 관계라든가 네. 뭐 지금 또 국회에서 또 그 보좌관, 비서관하고 의원 간의 관계에서 나오고 이 상하 관계는 사실 모든 조직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뭘 주의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 남성 일반 그러니까 정치판에 있던 아니면 예. 어느 판에 있던 이게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이게 남성 일반한테 그 경각심을 주고 나 스스로 주의하게 만드는 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뭐 공장장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만 주의한다기보다 예.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 근데 제가, 상하 관계에도 연애는 있어요. 제 말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와 관련된 그런 판례를 그냥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표현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 표현을 주의. 예.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 상하 관계에도 연애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평직원끼리만 연애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공정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강간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어떻게 다른 건가라는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네. 강간은 아시다시피 폭행 또는 협박을 해가지고 한 거를 저항을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을 완전히 그냥 못하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현저히 곤란하게 그런 상태까지 빠지게 해야 되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현저히 곤란하다. 이거 근데 어려운 표현이에요. 어려운 표현인데 이거랑 대비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업무상 위력은 이 강간에 있어서의 강제보다 훨씬 다운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판례에서는 이때 이 위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면 된다. 아, 이게 그거군요. 이게 소위 이제 자유의사.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신이 자신의 의지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지위나 압력, 그게 뭐 무언이든. 그 판례를 그대로 얘기하시네요. 그래요? 네. 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하. 판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나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아니 내가 팔을 끌어당겼어. 네. 아니면 내가 뭐 때렸어. 네. 라고 하는 것으로 피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그 사안에서도 그 피해자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분은 지사고 나는 비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 판례하고 맞아요. 그렇군요. 정확하게 이 판례가 맞는 거군요. 예. 전형적인 미투에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재판정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이 사건은 정확하게 미투에 해당되는 사건. 네. 법조에 가면 이런 사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하긴 했었습니다. 과거에 사례를 보자면.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팔을 당겼다. 네. 뭐 때렸다. 네. 막 폭력을 가해서 억지로 뭐 목을 졸랐다. 뭐 이런 것까지 안 가도 된다는 내가 때렸어. 아니면 뭐 그렇죠. 폭력을 썼어. 강제로 했어. 이 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 사안에. 그렇죠. 그거 굉장히 명심해야 될 사안.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상 야릇한 내가 만약에 던졌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든가 그렇죠. 해고가 될 수 있다. 해고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든가. 그 점을 이용한 그렇죠. 그걸 위력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판례가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겁을 먹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런 지위에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렵네요. 아니, 두 번째 앞에까지 이해했는데 두 번째 현실적으로 피해자 겁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지위에만 있으면 돼요. 이거 좀 과한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상대가 겁을 먹지 않다는 건 상대방도 자유의지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꾸로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위계에 의한 경우에는 그건 비록 속아서 착오를 일으켰지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위계의 경우는 그렇다. 근데 이제 위력의 경우에는 그래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판례가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이유는 뭐 우리 뭐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 성폭행 관련 판례가 너무 엄격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반항을 하지 않으면 성폭행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데 그것도 오해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건 그렇더라도 지금 저 업무상 유력에 의한 간음 이 부분을 완전히 폭넓게 인정을 해버림으로써 그 부분을 좀 상쇄를 시키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법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또 사회 인식이 이러하기 때문에 여성의 관점에서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가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거꾸로 이걸 폭넓게 인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또 역으로 보면 이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간죄의 성폭행 그 범죄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걸 넓혀 놓으니까 그쪽은 좁아져야죠, 사실. 그렇군요. 세상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긴 한데 한 가지 법으로 여기서 근데 제가 처음 알았던 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자유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제압을 정확한 표현이 뭐죠?
문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아, 자유의사가 제압될. 그러니까 본인은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네. 야,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는 것이 여기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해는 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예. 요 구도 안에서는 네. 하고 제안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위력이 분명한 상황 하에서는 네. 본인이 설사 자유의지가 제압됐다고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네. 이미 위력이 발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다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관련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정세현 장관이 이미 연결됐기 때문에 예. 네. 일단 여기서 끝내고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는 내일은 모레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윤 전 판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충격을 남긴 사건이죠. 안희정 전 지사 사건. 이제는 이제 형사적인 관점에서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야기가 많습니다. 법인 동안의 이정열 전 판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정치적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만 항상 다루다가 근데 이건 권력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역시 다뤄야 될 사건이 됐습니다. 워낙 주목도도 크고요. 예. 자, 제가 어제 이제 잘 모르는 짧은 그러나 이 사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들락거리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정도로 형법으로는 다뤄지지 않겠냐.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이제 끝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자체는. 이제 앞으로 남아서 진행될 이야기들은 그러면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우선 이게 맞습니까? 현재 주어질 수 있는 혐의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그렇죠. 공장장님께서 정확하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주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예, 발음만 빼고 대부분 정합니다. 예. 언론에서나 일부 어디서 이제 위계에 의한 것이 이제 중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나오는데 정확하시다니까요. 네. 제가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한번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이제 용어들 막 혼동해 쓰는데 간도 있고 네. 간음이란 다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네. 있고 추행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가 등장하잖아요. 성폭행도 있고 네. 법률적으로 이게 구분이 됩니까? 법률적으로는 성폭행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네. 성폭력이라는 용어 안에 포섭되는 게 법적으로는 강간하고 추행이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도상으로는 언론상으로는 이제 이게 좀 너무 단어가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하죠, 성폭행, 성추행 이렇게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데 성폭행은 강간과 같은 개념이고 그렇죠. 성추행은 그야말로 추행이고요. 강제추행과 같은 개념인데 이 차이는 그겁니다. 법정 용어니까 성교행위가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교행위가 있었으면 그러면 간음행위, 강간행위가 되고 없었으면 이제 추행이 되는 거고요. 네, 저희가 대부분 사회사건에 나오는 이야기라 네. 사회부에서 다룰 내용이라 저희는 다룬 적이 없는 영역이긴 한데 이건 어쨌든 정치인이 연루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네. 일부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자백 아니냐. 네. 근데 자백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내지는 재판기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자백이에요. 법적으로는. 네. 이게 법률적으로 자백의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네. 그러니까 요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이야기를 다른 글이나 서면으로 나타내는 것도 그런 것도 나중에 자백의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게 자백의 효과가 있으려면 대체로 범죄 사실과 유사한 어느 정도 근접한 정도의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전후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비서실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서 표현하면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 정도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의가 없었고 어떤 강제력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정황 증거로서는 효력이 되지만 이거 완전 성폭행이네. 뭐 완전 인정했네. 이렇게 자백으로까지 볼 수는 없는 거죠. 법률적 자백으로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정치적인 어떤 효과나 정치적 파장 정도만 논의되는데 그게 머지않아 이제 직접 고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머지않아 후터라인에 서게 돼 있어요. 당연히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면 그 다음 공방은 법적인 공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까지 주고 윤리적으로는 끝난 사안입니다. 대중들의 판단도 끝났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비서실에서의 첫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비서실이 이 정도의 사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진 않았을 테니까 자기들 뭐 전후 상황 파악하고 대응한 거겠죠. 1차 반응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안 전 지사 본인은 사퇴, 뭐 정치 중단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비서실 입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표현했어요. 잘못됐다. 네. 이게 본인에게는 직접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주변에 이제 연락해서 저도 좀 취재를 해봤어요. 어떤 의미냐 이거에. 네. 뭐 본인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아무도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일단 법적으로 뭐 인정했다기보다는 정치 도의적으로 사과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네네. 는 정도로 이제 1차적으로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쟁점이 될 수 없는 대목인데 법률적으로는 쟁점이 될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본인이 성폭행을 인정했다는 거하고 예. 그것이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건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 일종의 그렇게 파악하신 또 이 공정정임의 견해가 탁월하신 정확한. 네. 그러니까 위력, 위계 이게 다 어려운 한자말이어서. 그렇죠. 예. 뭐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자면 위력은 일종의 좀 겁을 주는 협박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그다음 위계는 속이는 거예요. 사기친다라고 하는 개념이면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위계에 의한 간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 이 비서분께서 인터뷰를 하실 때 주된 내용은 결국 자기는 그냥 일개 비서고 상대방은 지사고, 그러니까 지위 차이도 있고 권력의 차이도 있으니까 자기가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속았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겁을 먹었다라고 하는, 저항할 수 없었다는 그런 개념이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소위 미투의 본질 혹은 전형적인 케이스. 그렇죠. 구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상대가 압도적으로 큰 권력, 지위 또는 자기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뭐 상사나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으로 간다는 거는 이 미투 운동의 본질과 다르게 보자는 거니까 네. 오히려 그런 거는 물론 속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권력자, 정치인과 그 수행 비서의 관계였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발생한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위력이라고 봤어요. 네. 법조인은 아니지만.